좋은 거, 행복한 거 당당하게 누리며 살자. 수술 전에 알아둬야 할 경우의 수가 좀. 내 엄마라는 거. 이번 주 9화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은 정석과 지안 그리고 보현 엄마 여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안과 여정이 서로 악다구니를 할 줄 알았지만 역시 어른은 어른이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아주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보현 엄마가 살짝 얄밉긴 했지만 사람을 볼 줄은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같이 벽을 보수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새로움과 외로움, 서러움, 외국에서 느끼는 이 감정들, 처음엔 다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했고 환경에 익숙해지니까 이방인인 걸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정체성에 한계가 오고 근데 외국에 살지 않았던 저도 이 마음이 들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때마침 지안이 이야기를 하죠. 그건 외국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인생은 원래 외롭고 서럽고 자신도 인생이 너 어디까지 힘들지 한번 보자 하고 덤비는 것 같아서 오기로 버텼더니 그래도 이렇게 됐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해져 있는 지안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꼭 외국이어서라기보다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느끼는 이 감정들 스스로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딜 가나 이런 텃세나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안의 대답에 저도 심쿵합니다. 지안은 정말 진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늘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고 지안 자체가 겪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지혜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정은 참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은 좀 많이 가난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빠에게 다 양보해야 했기에 악착까지 살았고 그래서 미움도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이 여정을 보고 또 지안이 위로를 하죠. 9화는 이제 보니까 저에게도 치유가 되는 그런 한 해였네요. 아무튼 지안은 다시 여정을 위로해줍니다. 악착같이 사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 지안은 매일 졌다고 하죠. 사람에 지고 세상에 지고 그러기 싫은데 독을 써도 진다고요. 지안씨 뭐가 그렇게 단단한가 했더니 져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마음 쉽지 않잖아요. 그 져줄 줄 아는 마음이 그 내면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져줄 줄 안다는 건 당장 이기고 지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내면의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져주는 건 진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힘이 없으면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져줄 줄 아는 마음은 이길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여정은 지안에게 또 정석을 양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놀랍게도 지안은 또 져주죠. 하지만 조건을 겁니다. 정석에게 반드시 사과하라고요. 정석은 이미 보현 엄마가 바람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힘들어했을 거라며 이제는 정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안은 얘기합니다. 사실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벌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짚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언제든지 골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안은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안에게는 가족이란 의미가 꽤 크죠. 정석과 여정, 그리고 보현이 한 가족을 이루라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죠. 정석은 이미 여정의 외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정석은 이제 여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눈물로 호소하는 여정. 하지만 결국 지안이 좋은 사람이란 걸 알기에 정석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10화에서는 정말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늦기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정석과 지안이 아주 난리가 났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합니다. 사실 정석은 사랑을 제대로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정과의 결혼도 여정이 먼저 쫓아다녀서 고백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안과 함께하는 모든 게 서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귀여웠습니다. 사실 내일 모레 쉰이어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마음에 봄이 오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서로의 첫사랑이 50이 다 돼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효리와 보영 커플도 드디어 봄을 맞이했습니다. 둘이 여행을 떠나고 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정말 착하고 맑은 사랑을 하는 커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효리는 수술 날짜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박사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정보다 수술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일화 예고를 보니까 정석과 지안이 검은 옷을 입고 납골당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장면이 효리가 혹시 죽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효리의 친엄마 지안의 단짝 초롱을 위한 납골당 방문일 겁니다. 효리의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드라마 첫사랑을 위하여. 한 주가 힘들어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이제 곧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제 마음도 맑아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아쉬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드라마와 함께한 시간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고요. 다음 주에 끝이 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게 그랬듯 여러분께도 한 줄기 위로와 작은 빛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을 부르죠.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